영어 김은지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에 3월달 실시한 교육청 모의고사 영어 해설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오답률 1위에서 10위까지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난이도를 보자면 작년 수능, 그러니까 2021 학번을 위한 2022 1학년도 수능에 비교했을 때는 난이도가 꽤 많이 쉬웠던 시험지고요. 그 오답률 10위 안에도 보면 듣기가 두 문제나 들어갔어요. 11번하고 6번 듣기가 이제 오답률 2위, 4위 랭킹이 돼 있는데 그만큼. 그래서 뒤에 독해를 풀다가 잠깐 놓쳐서 틀린 문제가 오답률 상위권일 만큼 독해에서는 사실 좀 집중해서 풀었으면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별로 없었던 시험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오답률 10위 안에 들어있는 문제 번호를 먼저 말씀드리면 21, 22, 그 다음 29, 30, 31, 33, 34, 그리고 이제 마지막 쪽에 42번. 이렇게는 이제 오답률 10위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이라 제가 빔을 띄워서 같이 답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3월 모고를 보시고요. 자기가 이제 조금 반성을 하시고 만약에 듣기에서 정말 실수해서 틀렸다고 하시면 평소에 70분 시간을 재시고요. 듣기부터 독해까지 그 70분 내에 되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문제 푸는 그런 실전 연습을 좀 더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그 시간이 부족하신 분 있잖아요. 70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듣기 그 띵동 하는 사이사이에 뒤에 가서 독해 문제를 푸는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풀 때 왜 18번, 19번, 20번을 듣게 하는 와중에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18번, 19, 20번은 사실 요 글 전체를, 지문 전체를 이렇게 읽어내려야 답이 나오잖아요. 물론 다 읽어야지 항상 모든 맥락을 봐야 이제 답이 나오는 건 맞죠. 근데 그럴 때 그 듣기 문제 사이사이 띵동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18번을 다 읽지는 못해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절반 조금 읽다가 띵동 하면 다시 앞에 넘어갔다가 그 다음 띵동 할 때 다시 넘어와야 되는데 아까 나 그거 뭐 읽다가 갔지? 막 까먹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고 이게 약간 비효율적인 데다가 심적으로 약간 부담돼요. 그래서 듣기 할 때는 18, 19 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기는 한데 그래도 되게 안전한 건 아닌 거죠. 둘 다 듣기도 독해도 둘 다 놓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나는 듣기 띵동할 때 몇 개는 풀어야 된다 그러면 4페이지에 있는 일치 불일치 문제만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일치 불일치는 이 주어진 지문 전체의 맥락을 다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1, 2, 3, 4, 5번 중에 일단 1번 선지는 맞네 아니네 OX네 이것만 하나씩 띵동 사이사이마다 체크해도 되잖아요. 흐름이 뚝뚝 끊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듣기 할 때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4페이지에 있는 일치 불일치 문제만 좀 공략해 보시라. 그리고 평소에 70분 시간을 딱 재고서 하나의 이 시험 한 세트에 되게 익숙하게 자기가 듣기랑 독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풀 수 있는 실전 연습을 좀 해보셔라. 이제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21번부터 오답률 높았던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오. 오답 하잖아요. 영어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뭔가 자기가 혼자 오답 분석을 하고 오답 정리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게 수학 같은 경우는 시험지를 잘라서 어디 노트에 붙여놓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학은 오늘은 어떻게 잘 풀렸는데 한두 달 지나서 또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풀었더라?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영어나 국어는 이게 내용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버리면 다음에 다시 풀려고 했을 때 보면 답 이거였는데 라고 그냥 답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는 저는 굳이 시험지를 잘라서 어디 노트에 붙여서 나중에 또 풀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오답을 하실 때 영어는 뭘 하셔야 되냐? 첫 번째, 몰랐던 어휘는 외우셔야죠. 네,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이런 어휘는 수첩에 적어두세요. 내가 몰랐던 어휘인데 나중에 또 까먹을 것 같다. 그러면 써놨다가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보시면 이게 내가 취약했던 단어구나 라고 좀 안심이 되잖아요. 어휘. 그 다음 두 번째는
꼼꼼하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몰랐던 어떤 구문, 뭐 예를 들면 뭐 투투용법이라든지 그런 해석하는 구문들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던 어휘와 해석이 필요한 그런 몰랐던 구문들 같은 거 정리해서 문장이 뭐 길었다, 그러면 어디가 수식이다, 뭐 이런 정확한 구조를 보는 해석은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 과정에 와, 나는 이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진짜 주어 동사도 안 보이고 어디가 수식어인지도 모르겠고 당최 뭐 해석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은 주변에 선생님들한테 뭐 질문을 한다든지 해서 그 문장을 내가 정확하게 주어 동사 구조를 보고 딱 쓰여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연습은 이제 하시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어 외우시고 정확한 구문 및 해석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왜 내가 고른 건 답이 안 되고 왜 이게 정답인지를 요 문제 안에 보면 진짜 객관적으로 쓰여 있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 근거를 고민해 보시고, 아, 다음에는 이런 경우에 이러이런 상황이면 얘는 뭐 지문이랑 반대라서 안 되고 얘는 지문에서 안 나온 근거 없는 무관한 내용이라 안 되고, 이런 정답의 근거 찾는 연습을 하시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 왜 내가 고른 건 답이 안 되고 왜 얘만 답이 되는가, 그거를 글 속에서 객관적으로 근거 찾는 거. 이게 오답하는 거예요, 영어는요. 다시 한번요. 어휘 외우시고 구문 표현이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어떤 문장이 와도 해석할 수 있게. 그 다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그게 답인가의 이유를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일단 오늘 할 때 왜 이게 답이다의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거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석해 드리지는 않고요. 이 문제의 정답의 근거는 여기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삼아 볼 때 1, 2, 3, 4, 5번 선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 근거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21번부터 가볼게요. 제가 그 정답 근거 되는 거에 표시를 해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여러분 당연히 모든 문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다 읽고 푸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어떤 친구들 막 시간 없다고 첫 문장 읽고 마지막 문장만 읽고 이렇게 막 답 고르는데 근거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위험하죠. 웬만하면 다 읽고 푸시는 게 좋고요. 선생님, 저는 근데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러면 시간이 안 부족하게 자기가 읽는 독해 속도가 좀 더 빨라질 만큼의 그 절대적인 영어 공부에 들였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좀 더 평소에 영어 공부에 쏟는 시간을 더 늘려보세요. 평소에 많이 읽어 버릇 하셔야 읽는 것도 빨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셨다는 전제하에 저는 여기에 근거가 있다 위주로 가겠습니다. 21번입니다. 습관 얘기예요, 습관.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많이 평소에 느끼고 사는 건데 막 몇십 년 된 자기 습관이 있다 쳐봐요. 막 손톱을 이렇게 물어뜯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오래된 습관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바꿔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물어뜯고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새롭게 나 이제 뭐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겠어. 한 일주일쯤 6시에 일어나요. 근데 막 일주일 지나서 너무 피곤해서 또 한 며칠 안 하다 보면 또 계속 늦잠 자게 되고. 그러니까 습관이 오래된 습관일수록 없애기는 너무 어렵고 나도 모르게 다시 돌아가고 있고, 최근에 와서 새롭게 들으려고 하는 습관이면 또 내 맘대로 잘 자리를 안 잡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글이었죠, 21번이. 그래서 우리 답의 근거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지에서는 아래에서부터 6째 줄 제가 표시해온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for one, 어떤 사람한테는, 여기서 이제 one이 그냥 한 사람이에요. 어떤 한 사람한테는 새로운 행동, 이제 내가 새로 좀 길들여 봐야지 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행동이 have a short half-life, 굉장히 짧은 수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일주일 해보고 다시 일주일 해보고 늦잠 자면 다시 막 다 새로운 습관 물거품 되고 내 몸에 자리를 안 잡는 거죠. As our mind, 왜 그렇게 수명이 짧나 그러면 우리의 이 사고가, 여러분 마인드가요, 이거 한국어로 외우실 때 혹시 마음이라고 외우세요? 저는 마음 말고 그냥 생각이라고 외우시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이 마인드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약간 마음이라고 외우면 약간 여기가 생각이 나요. 마음?
근데 사실 영어로 마인드는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 하지 말고 그냥 생각, 사고, 내 머릿속에서 하는 그 사고라고 외우시면 좀 더 좋습니다. 자, 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러한 경향이 있어요. 뭐 하는 경향? To return to our old ways. 내가 옛날에 하던 생각과 행동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의 오래된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은 수명이 짧아요.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그게 습관이 되려면. 그러면서 뒤에 experiment show that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실험이 또 보여준대요. 실험 결과도 중요하죠. 여러분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으실 때 어떤 실험이나 연구의 결과가 나오면 뭘 발견했는지 그것도 핵심에 가깝습니다. 핵심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 자, 실험을 해보니까 대절을 보여주더래요. 그럼 대절의 내용을 볼까요? Lab animals. 이제 실험실에서 동물들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이 동물들이 뭐 당한 아이들이냐면 우리 habituate가 뭐 습관으로 만들다 이런 동사인 거예요. 그 여기는 PP로. habituated to new behaviors 이렇게 묶이죠. 새로운 습관을,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습관화된 그런 동물들을 봤더니 얘네도 또 뭐 하는 경향이 있냐? tend to regress. 이거 아래 별 붙이고 또 줬죠? 돌아가다, 회귀하다.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새로운 행동 하라고 기껏 습관을 다 들여놨는데 걔네가 맨 처음에 배웠던, 처음에 배워졌던 행동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걸 실험이 보여준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to borrow a term, 이게 이제 용어죠. 이렇게 옛날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 현상을 갖다가 어카운팅은 이제 회계입니다, 회계. 우리 회계학에서 용어를 빌려서 말하자면은 뭐 LIFO라고 마지막에 들어온 게 나갈 때는 제일 처음 나가요라는 이제 말인 거예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잖아요. 그 이제 뭐겠어요? 마지막에 들어온 거면 최근에 내가 들으려던 습관인데 맨 마지막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진짜 처음에 들어온 행동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지고 최근에 마지막에 나한테 들어온 행동이에요. 그럼 까먹을 때는 걔가 제일 먼저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나 어릴 때 맨 처음에 배웠던 거는 나도 모르게 계속 그걸로 돌아가고 있고 최근에 하려던 행동은 자리가 안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네모 한번 쳐봐요. regress. 돌아가다. 이거 바로 앞에 문장의 뭐랑 똑같죠? 돌아가다. 바로 앞 문장에서는 return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return, 돌아가다. 그래서 지금 사실 똑같은 말을 두 번 한 거예요. 최근에 들인 이런 우리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데 자꾸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보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의미하는 거 최근의 습관은 금방 까먹는다. 자리를 안 잡는다예요. 1번부터 가봅시죠. 1번. The behavior witnessed first is forgotten first. 얘는 정반대네요. 왜냐면 행동은 행동인데 처음에 목격된 행동,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보였던 그런 행동이 가장 먼저 잊혀진다? 얘는 반대죠. 왜? 맨 처음에 했던 행동은 쭉 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얘는 안 사라져요. 반대. 2번. Almost any behavior tend to change over time. 세상에 어떤 행동이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변하는 경향이 있다? 얘는 무관하죠. 맨 마지막에 들인 습관이 가장 먼저 까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네요. 3번. After an old habit breaks, a new one is formed. 오래된 행동이 깨지고 나야지 새로운 게 형성된다. 얘도 무관하죠. 오래된 행동이 깨질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습관 계속 갑니다. 4번. The habit formed last. 습관은 습관인데 맨 마지막에 형성된 거예요. 가장 최근에 형성된 거라고 하면 되죠. 여러분 이 단어 좀 헷갈리시는 것 같던데 last가 마지막에 란 뜻이고 이거랑 이제 비슷한 것 중에 latest라고 있죠. 요게 이제 최신이에요. 이거랑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길래 last, 마지막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latest, 최신의.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형성된 최근의 습관이 It's the hardest to get rid of. 없애기가 가장 어렵대요. 없애기 가장 쉬운 거 아니에요? 최근 거니까? 마지막에 진짜 요새 들어가지고 만들어진 습관이면은 엄청 잘 까먹잖아요. 반대예요, 반대. 그리고 이제 5번 that have been most recently acquired 이렇게 묶어볼까요? 습관은 습관인데 요 pp가 뒤에서 앞에 명사를 꾸밉니다. 근데 어떤 습관이냐면 가장 최근에 얻어진 습관. 최근에 하려고 했던 습관이 가장 빨리 disappear, 사라져요. 그러면 얘는 답이네요. 그래서 답이 이제 5번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뭐 다들 4번에 매력적인 오답 고르신 친구 조금 계신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네.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2번은 선지가 한국어로 돼 있는데 국어로 돼 있는데도 막 오답률 이게 10위에 지금 랭크가 돼 있더라고요. 자, 이제 필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잘 찾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글을 쭉 읽어 내려가시다가요, 여러분 어딘가에 필자가 약간 더 야, 이거 주제문이야. 나 지금 이 문장에 말하고자 하는 거 되게 힘줘서 써놨어 라고 그런 티를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많이 있는 게 이제 예시가 있을 때 예시보다는 앞에 좀 더 중요한 말이 있다고 하고요. 아니,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필자가 뭐라 주장을 딱 했어요. 야, 나 이렇게 생각해. 주장을 딱 했어. 근데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아, 그래? 믿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 주장을 던진 다음에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볼게. 이러잖아. 라고 예시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라는 for example이 있으면 그 앞에는 그 예시의 일반적인 필자가 말하려고 해놨던 말이 좀 더 일반화되어서 주제문처럼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나 이렇게 생각해. 예를 들어볼게. 이런 거예요. 예시 앞에. 그 다음에 however처럼 그런데 라고 역접에 분위기를 꺾는 말이 있으면 여기 뒤에가 좀 더 중요할 가능성이 높죠. 단 조심하실 거. 무조건 모든 however 뒤가 다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일반화로 얘기할 때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인 사례, 구체화를 역접으로 꺾을 때는 어차피 그냥 구체적인 사례일 뿐이에요. 그 안에서 노는 거고 앞에서 되게 굵직하게 일반화로 얘기를 했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일반화가 아니더라 라고 굵직하게 꺾을 때만 좀 중요하지 너무 짜잘한 그냥 하나의 사례 안에서 노는 경우면 however 뒤라고 하지만 그냥 그건 예시일 뿐이거든요. 네, 어쨌건 아니면 뭐 대놓고 되게 중요하다. We must, 뭐뭐 해야 된다. 뭐 it's important, 중요하다라는 형용사로 뭐 티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대놓고 직접 명령을 한다든지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 이거 해! 라고 명령을 하면 이것도 지금 필자가 그 말을 우리한테 대놓고 하고 싶어서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읽다 보면 여기 약간 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좀 더 강하게 느껴져 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걸 찾는 연습을 평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표시한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되게 많은 연구가요. 이게 폴리틱스가 정치잖아요. 그래서 정치학에 관해서 우리 미디어가 매체잖아요. 그래서 미디에이티드 그러면은 중간에 중재됐다는 얘기인데 중재됐다는 거는 한번 미디어 체계에 의해서 우리한테 보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연구가 정치학에 미치는 이런 미디어에서 중재돼서 우리한테 보내지는 안건들의 영향력을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정치에 미치는 그런 미디어 매체를 연구할 때 뭐만 주로 검토했냐면 텍스트만 주로 봤대요. 마치 뭐인 것처럼 우리 as if가 마치 삐리리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죠. 마치 이 뭐 뉴스, 뭐 신문, 라디오 같은 미디어 매체가 오직 그림은 전달하지 않고 말로 써 있는 거. 얘네들이 똑같은 말이네요. 텍스트하고 월즈하고. 아니 미디어 매체는 얼마든지 이미지와 영상과 이런 것도 다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마치 걔네가 words, 말만 쓰는 것처럼 텍스트만 그 연구들이 다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뒤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봐라. 이 연구들이 종종 뭐를 무시했냐? 우리 neglect가 무시하다, 간과하다, 보지 못했다 이런 거죠. 뭘 보지 못했다? another, 또 다른. 여러분 봐요. 대놓고 중요하다잖아요. 역접 뒤에 아 그래 물론 word, 텍스트 중요하지. 글로 쓴 거 중요한데 또 다른 중요한 원천이 있다.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의 또 다른 중요한 원천은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미지나 영상 같은 비주얼, 시각 자료도 중요한데 걔네가 그거를 놓쳤더라. 약간 간과하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요 뒤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왜 쳤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Communication Scholars가 나와요. 스칼러는 학자잖아요. 얘네가 이제 뭐 이렇게 막 집에서 노는 백수가 아니고 학자잖아요. 무슨 뭐 경제학자, 무슨 학자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런 인용글을 넣으면 굳이 왜 전문가를 인용했겠어요? 글쓴이가? 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근거를 들어볼까? 봐봐, 다른 전문가도 이렇게 말했잖아. 내 말 맞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니까 굳이 전문가를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문가가 뭐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필자가 말하려는 거랑 비슷한 생각을 말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소통의 학자들이 말했듯이 이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are often complex. 되게 복잡하다. 근데 뭐가 복잡하게 섞인 조합이냐면 콤비네이션이냐면 시각적인 것도 섞여 있다는 거죠. 시각적인 거 그리고 말로 하는 거. 어머 여러분 여기 verbal도요. 앞에서 뭐랑 똑같았어요? 텍스트. 글로 쓴 거. 앞에서는 또 뭘 했어요? words. 말로 쓴 거. 그게 이제 verbal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 똑같은 이 말로 텍스트 말고도 시각적인 이미지나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데 근데 all too often 굉장히 자주 보면 이 두 개가 원래 다 짬뽕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visual information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시각적인 정보가 so popular that, so 대구문입니다. so 삐리리 대절. 너무나 뭐뭐해서 대절하다.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so that 주어 동사 이러면 너무나 삐리리 해서 사실 원인에서 결과예요. 너무나 뭐 해서 뭐뭐 하다. 원인에서 결과거든요. 너무나 뭐 해서 주어 동사다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도 시각적인 정보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래서 이 시각적인 정보가 다 압도해 버린대요. 뭐를요? The verbal. 이렇게 글로 풀어 쓰는 거. 말로 하는 것을 시각적인 것이 다 압도한다. 오, 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보다는 글로 쓴 거보다는 시각적인 게 더 중요하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시각적인 이런 자료들을 태클, 다루다예요. 여기선 태클이 막 축구할 때 막 걸어서 넘어뜨리고 막 태클 건다고 하는데 다루다, 핸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뒤에서는 그래 뭐 시각 자료, 이미지, 영상이니까 다루기 어렵지 해놓고 다루기 어렵지만 하고 이제 마지막에 또 벗이 나와요. But 그러나 어쨌거나 the potential impact of visual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보자면은 누구한테 미치는 on people's perception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이런 시각적인 자료의 중요성을 보자면 그 잠재적인 영향력이 여기 투투용법이 있네요. 투투용법. 이거는 해석을 뭐라고 합니까? to 어쩌고 어쩌고 투부정사. 얘는 so that하고 좀 반대예요. 얘는 너무나 삐리리 해서 이것도 사실 원인 결과인데 얘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할 수 없다예요. 할 수 없다. 그치? 얘는 너무나 뭐해서 대절하다인데 얘는 야 봐봐 시각적인 자료의 중요성이 너무나 커서 시각적인 자료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중요해서 to ignore 무시할 수가 없어. 무시하면 안 돼. 시각적인 자료 중요해. 이렇게 끝난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봐요. 여기도 이제 ignore이 무시하다였는데 앞에서는 뭘로 썼다? 아까 글 앞에서는 neglect로 썼었죠. 무시하지 마라.
시각적인 자료 되게 중요해서 무시할 수 없다. 왜 무시하냐? 이해되십니까? 이게 글을 읽으실 때도 영어는 원래 중복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동의어를 많이 아는 게 좀 중요하세요. 온갖 말들을 다 바꿔 쓰잖아요. 이 문제에서만도 text, words, verbal 이렇게 바꿔 쓰고 여기도 neglect랑 ignore 바꿔 쓰는 것처럼 아 이게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필자가 같은 말을 이렇게 단어만 바꿔 썼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보는 것도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시각 자료가 정치 관련해서 미디어 자료를 연구할 때 중요하다. 요 1번을 고르시면 되죠. 막상 읽고 나서 보면은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요거는 다 이상한 얘기 같죠. 네. 괜찮으시죠? 이게 그래서 아까 오답률 이제 10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29번으로 가볼게요. 29번은 오답률 7위에 있는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그 문법 문제가 어법 문제가 수능에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짜잘한 내용으로는 잘 안 나오고요. 정말 그냥 문장의 구조를 보면 되는 굵직한 게 잘 나와요. 굵직한 개념이 잘 나오는데 약간 위험한 거는 어법 문제라서 해석을 안 하고 푼다. 이게 약간 위험합니다.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뭐 수일치나 동사 자리에 동사가 있나 없나 이런 거는 해석을 안 하셔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능동, 수동에 그 능수동 태 있죠, 태. 그 태는 해석을 안 하면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9번에서도 지금 능수동에 그 태의 문제가 나온 거라 만약에 해석을 안 하시고 그냥 눈으로만 구조만 보고 풀려고 하셨으면 답이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인데 나머지도 왜 맞는지를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4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대략적인 해석은 조금 하면서 가세요. 그래야 능수동이 나올 때 대처하실 수 있어요. 안 나오면 좋지만 능수동 나오면 어떡해요? 해석 안 했으면 다시 읽어야 돼요. 네. 자, 1번 갑니다. At the simplest level 이렇게 묶어볼게요. 지금 이게 전치사 at이 갖고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 전치사가 명사를 끌고 나올 때 저도 이제 괄호로 자꾸 이렇게 묶습니다만 전치사랑 명사가 이렇게 끌고 나오는 애들은 사실 수식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묶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수준에서래요. 아니 얘가 동사인데 여러분 지금 동사 앞에 주어로 쓸만한 명사가 있나요? 없잖아요. 얘는 수식어라 묶었는데 뭐야 동사 앞에 주어가 없네? 자 이런 경우는 항상 도치가 돼 있는 거고요. 그럼 주어가 뭐냐 그러면 동사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명사가 항상 주어예요. 도치돼 있으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 가끔씩 하는 이동, 가끔씩 어디 갔다 오는 거 trips가 복수라서 요 are 맞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1번에서 물어본 거는 이거 동사, 주어 동사 수일치 맞니? 너 도치 구문에서 수일치 볼 수 있니? 이제 요거를 물어본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 여기도 묶어볼게요. Of our open air market and flea market 이렇게 닫았어요. 오픈 에어가 공기가 이렇게 탁 튀어있다는 얘기라서 지붕 없는 그러니까 노천 있잖아요. 정말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노천으로 깔아놓은 거. 그래서 노천시장이랑 벼룩시장을 제한한다는데 여기도 보세요. 여기 were 있죠. 쌤 여기도 동사 앞에 제가 주어로 쓸만한 명사가 없네요. 그럼 얘도 무슨 치? 도치된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지금 suggestive가 형용사인데 만약에 이렇게 문법 문제에서 형용사의 밑줄이 있으면은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야, 부사 자리야? 자, 2번에서의 1번은 아까 수일치였고 얘는 이제 물어보고자 했던 게 자, 여기 형용사니 부사니 이제 요거를 물어본 건데 그럼 이거는 왜 맞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치돼 있어. 그럼 the occasional market가 주어니까 주어, 동사, 비동사의 얘가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 자리. 이건 약간 외우시면 편한데요. 이 형식의 구조가 주어, 동사, 보호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럴 때 이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만 들어가야 합니다. 명사나 형용사만 들어가요. 부사는 쓰지 마세요. 그래서 되게 막 유명한 이형식 동사 중에 비동사가 있잖아요. 비동사. 나는 학생이다. I am a student. 명사. I am a student. I am smar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얘도 지금 The occasional market, 가끔씩 열리는 시장들이 were suggestive of 오늘날의 노천시장이나 무슨 벼룩시장을 우리한테 제안한다 이런 거니까 여긴 지금 보호 자리에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형용사 쓴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3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옛날에 뭐 시장에서 물물 교환하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Up to a few dozen people from each side인데요. 우리 up to는 뭐 최대 몇 명까지라고 할 때 얼마까지 뭐 최대 약간 이런 느낌의 부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여기도 묶이네요. From each side. 이 마을 사람들하고 요 마을 사람들하고 옛날에 중간에 이렇게 둘이 만나서 필요한 물물 교환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각각의 측에서 온 최대 이게 더즈는 12이니까 a few dozen 그러면 한 수십 명쯤 되는 거잖아요. 각각에서 온 수십 명의 최대 수십 명까지 되는 사람들이 sat down 이제 앉아 있대요. 근데 막아는 게 아니고 in rows 줄을 지어서 쫙 무슨 뭐 미팅하듯이 이렇게 쭉 이렇게 앉았는데 facing each other 서로를 마주 보면서 앉아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럼 3번은 뭘 물어봤다? 동사 자리에 동사가 잘 썼는가? 네. 지금 a few dozen people이 주어고요. 여기서 문장이 끝났으니까 얘가 지금 이제 동사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동사 자리에 동사가 제대로 있는가? 제대로 있네요. sit, 앉았다라는 이 동사의 과거형이 sat이니까 지금 과거형 동사로 잘 앉아 있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에요. 이제 물물 교환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 마을 애들하고 요 마을 애들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일렬로 줄지어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 중에 an inlander 내륙에서 온 애가 야 나는 이제 내륙에서 왔으니까 땅에서 캔 작물을 너한테 줄게 이러면서 pushed forward 앞으로 이렇게 밉니다. 자 여기 있어 한번 봐봐. 근데 뭘 줘요? a net bag 그물 가방이니까 망태기 그런 거 있죠. 망태기 하나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쓱 밀어요. 근데 그 망태기가 뭐를 갖고 있냐면은 우리 컨테인이 담고 있다니까 망태기는 망태기인데 어떤 망태기? 담고 있는 망태기를 준 거예요. Between 10 and 35 pound of taro 우리 타로 그 버블티 타로 버블티 이런 거 많이 안 드시나? 타로가 약간 고구마틱하게 생긴 약간 보랏빛이 도는 땅에서 나오는 뿌리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타로랑 고구마가 약간 10에서 35파운드 정도 담겨 있는 그러니까 그 타로를 담고 있는 망태기를 이렇게 쓱 밀어요. 자 봐봐. 그리고 그러면 반대쪽에 있던 시오 마을의 사람들인데 뭐 하던 애들 ing가 뒤에서 또 꾸미네요. sitting opposite 반대쪽에 앉아있던 그 시오 마을 사람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고마워 고구마야? 그럼 나는 이거 줄게. By offering a number of pots and coconut 여러 개의 뭐 항아리와 코코넛이 담긴 걸 이제 코코넛을 제공함으로써 자 그럼 나 고구마 받았으니까 코코넛 줄게 라고 다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코코넛이 어떤 코코넛이냐?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꾸밀 건데 우리 equivalent가 동등한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가치에 있어서 가치 측면에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음식 가방에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양의 코코넛을 이렇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고구마 고마워? 이거에 상응하는 양의 코코넛을 줄게. 물물 교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코코넛 입장에서 이 파츠 코코넛가 judging 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에 있어서 동등한 양의 동등한 가치라고 판단되는 코코넛을 주는 거니까 코코넛 입장에서는 judged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뒤에서 pp가 꾸며야 되는 거죠. 이거 능수동이에요. 코코넛이 판단을 하느냐 판단이 되는 코코넛이냐 동등하다고 판단된 코코넛 이해되세요?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4번은 능수동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답이 4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5번인데 5번에 이제 밑줄이 대세 있어요. 대시 영어에서 하는 일 좀 많죠. 접속사도 있고 관계대명사도 있고 뭐 동격절도 있고 막 이러는데 대시 쓰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충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시 있다 그러면 얘가 앞에 꾸미는 명사가 있던지 또는 or 뒤가 완전하면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이 동사의 팔자에 따라서 완전하게 절이 갖춰져 있으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뭐 트로 어쩌고 트로 섬에 카누 무역자들이 conducted 얘가 동사네요.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시장을 이제 했대요. 차려가지고 했나봐요. 근데 어디에서? 그 섬에서 했는데 그 섬이 어떤 섬이냐면은 that they visited. 지네들이 방문했던 섬에 가서 비슷한 시장을 열었다는 얘기잖아요. 앞에 꾸미는 말 있죠. They visited the island 하면 말이 되니까 지금 여기 목적어가 비어 있어서 얘는 사실 목적격의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자기네가 방문했던 섬. 그래서 앞에 꾸미는 명사 있어서 여기는 대시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법이 하나 나오지만 가능하면 꼼꼼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해석은 하면서 내려가셔라. 그래야 능수동이 나왔을 때 해석으로 뿌개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30번. 오답률 1위예요. 30번. 왜 1위일까? 1위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낚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일단은 답이 2번이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세상에는 정말 객관적인 단서가 있는 그런 과학적인 설명도 있고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귀신이 있나? 이런 약간 비과학적인 미신과 귀신의 영향일 것 같은 부분도 사실 있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 이제 여기서는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야, 과학적인 게 짱이야. 수치로 딱 측정이 되고 공식으로 말할 수 있고 명확하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아니라 과학적인 게 짱이야 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가봅시다. 자, those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those who limit themselves to Western scientific research까지 닫아볼까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미신을 믿지 않고요. 서양의 과학적인 연구에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나는 서양의 과학적인 것만 믿지 그 과학적인 것 바깥의 거는 나는 관심 없어. 나는 과학적인 거 안에서만 놀 거야 라고 이제 요 과학 안에만 자기 자신을 제한을 딱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사실상 그 밖의 거는 싹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그노를 무시하다잖아요. 그리고 요게 virtual이라는 단어 있는데 여러분 얘가 완전 정반대 같은 느낌의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요새 막 VR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virtual 그러면 가상의니까 VR도 뭐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사실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사실상으로라고 이제 쓴 거죠. 그치? 과학밖에 모르는 애들은 사실상 나머지 다른 건 다 무시해 온 거예요. 뭐를? 비과학적인 거.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어떤 애들? That cannot be perceived. 제가 저기 병렬 표시를 여기다 하트를 하니까 1번, 2번 해도 돼요. 자, 하트 그냥 할까요? 자, 하트 이렇게. 제가 병렬일 때 하트 모양 하거든요. 그래서 by the five senses 우리 인간의 오감에 의해서 인지가 되지 않는 거. 귀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본 사람 있나? 귀신 눈에 안 보여. 오감으로 인지될 수 없고 and repeatedly measured 반복적으로 측정될 수도 없고 그리고 세 번째는 quantified 수량화될 수도 없는 그런 것들. 여기서 열린 게 여기 닫힌 거죠. 이렇게. 뭐야. 보이지도 않는 거야. 측정도 안 돼. 수량화도 안 돼. 이런 거는 비과학적인 거니까 이런 것들은 과학이 짱이야 하는 애들이 그동안에 사실상 무시를 해왔단 말이에요. 꺼져라. 무슨 미신이야. 과학이 짱이지.
그래서 노란 주제 쳐놨는데 똑같은 말 또 해요. 그래서 봐봐요. Research is dismissed. 이것도 뭐예요? dismiss. 얘도 뜻이 좀 많죠? 얘가 이제 회사에서 you fire, 너 잘랐어 할 때에 해고하다도 되고, 아니면 이제 막 군중들이 어디 모여 있는데 자, 다 집에 가세요. 해산시키다 또 되고, 아니면 묵살하다도 되는 거예요. 아, 여기도 재진술했네요. ignore, 무시하다, 묵살하다. 똑같잖아요. 얘도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는 묵살돼요. 뭐라고? as superstitious. 야, 너 그 연구 되게 미신이다. 미신이야. invalid, 타당하지 않아 라고 무시당하는데 왜? 뭐 하면? if it cannot be scientifically explained. 만약에 그 연구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미신이야, 이거 타당하지 않아 이러면서 그 연구를 무시한 거죠. 무시하고 무시한 거예요. 어디서 뭐 비과학적인 게 막 이러면서 다 무시했어요. 앞에 이제 뭔 말이었다? 과학적인 게 짱이야 라고 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Many continue. 쌤, continue는 계속한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앞에 있던 분위기가 계속된 거 아닐까요? 일단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들죠? 일단 얘가 계속하다예요. 그 뒤에 보니까 오브젝트가 이제 반대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오브젝트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브젝트. 얘가 원래 이제 명사로 쓰면은 물건이에요. 어떤 대상. 근데 이게 이제 동사로 쓰면은 뭐뭐에 반대하다. 그래서 보통은 어디에 반대한다라고 할 때 오브젝트 to를 씁니다. 전치사 to예요. 뭐뭐에 대해서 반대를 한대요. 근데 얘랑 또 헷갈리시는 게 오브젝티브도 있잖아요. 나온 김에 얘는 이제 형용사로 쓰면은 객관적인인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명사로 쓰면 얘는 목표예요. 목표. 오브젝티브. 어쨌건 일단 여기선 반대하다라는 동사인데, 아니 앞에서 분명히 과학이 짱이다 해놓고서 많은 애들이 계속 반대를 한다네요. 좀 더 읽어보죠. With an almost religious passion to this cultural paradigm about the power of science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다 여기 낚였나 봐요. 이거. 여러분 religious가 종교적인이니까 다들 그랬나 봐요. 종교는 과학하고 반대 느낌이잖아. 종교 비과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종교? 그럼 종교에는 반대하는 거 맞지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게 종교가 아니라 종교적인 열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짜 무슨 광신도처럼 신을 믿는 것처럼 정말 그런 종교적인 열정으로 맹신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종교적인 열정으로 막 나는 신을 믿는 것처럼 맹신하면서 과학의 힘, 과학이 짱이다라는 이 과학의 힘에 관한 이 문화적인 패러다임에, 이 문화적인 생각의 틀, 사고의 틀에 그건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과학의 힘에 관한 이 기존, 심지어 얘가 지시어인데요. 그 앞에 나온 이러한 문화적인 패러다임이니까 앞에서 말했던 거는 과학이 짱이야잖아요. 과학의 힘에 관한 이 과학이 짱이야라는 문화적인 패러다임을 계속 이어가지고 반대해요. 완전 광신도처럼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계속 믿는 거죠.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다들 여기에 낚였나 봐요. 종교니까. 그럼 반대해야지 이렇게. 좀 더 꼼꼼하게 보세요.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했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반대하다 말고 그냥 계속 믿었다. 계속 끌고 나갔다. 고수했다. 이런 좋은 의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오답률 1위였네요. 좋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31번. (31번은) 단어를 몰랐으면 조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여기 답의 근거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딱 여기만 봐도 답이 사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 에일리언이라는 형용사 하나 있어요. 에일리언. 다들 외계인으로 외우셨죠? 외계인.
있는 거 맞아? 자, 근데 외계인이 다른 뜻이 외계인인데 여러분 외계인 보면 익숙해요? 만약에 내가 내 앞에 외계인을 봤단 말이에요. 얘 뭐야? 졸라 이상해! 막 이러면서 되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가 에일리언 그러면은 unfamiliar이랑 똑같은 지구 사람이 아니야. 너무나 익숙하지가 않아. 낯설어. 이라는 낯선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쓸 거면은 원래는 이제 foreign도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의. 근데 얘도 우리나라 게 익숙한 거지 외국 거는 별로 외국 거야. 약간 낯설어 이러니까 이것도 낯선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낯설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자, 빈칸이 to the ego, 내 자아한테 너무 낯설대요. 이제 내 자아는 빈칸을 잘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너무 낯선 거야. 낯설어. 근데 다음 주에 뭐라 그러냐면 the ego doesn't know. 그러니까 내 자아가 몰라요. 자아가 뭘 모르냐면 여기 더 비교급인데요. The more you include others, 네가 남들을 더 많이 포함하면 포함할수록 the more smoothly, 더 부드럽게 완전 물 흐르듯이 things flow, 세상 만사가 흘러갈 거고 the more easily things comes to you, 세상 만사가 더 쉽게 너한테 올 거야 라는 걸 내 자아가 모른대요. 그게 뭔 말이에요? 야, 다른 사람들 좀 포함해봐. 협동해봐. 남들하고 같이 해봐. 그러면은 세상 만사가 더 쉬워져. 인데 자아가 그거를 모르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는데요. 그래서 답이 뭐다? 5번에 cooperation. 이거 인내심, rationality, 합리성, independence, 독립, competition, 경쟁. 그리고 5번이 협동이잖아요. 협력. 근데 이제 뒤에서 뭘 했어요? 아까 표시한 데서 아니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면 할수록 세상 만사가 쉬워지는데 그거를 자아가 모른다며요? 그러니까 협력은 자아에게 낯선 개념인 거죠. 자아가 모르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이 단어를 아시는 게 이번에 키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오답률 9위였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넘어가셔가지고 33번 빈칸을 한번 보죠. 33번은 선지가요. 답이 이렇게 5개 중에 답이 1개가 있으면은 나머지 4개가 너무 다 딴소리여가지고 답 고르시기에는 쉬웠을 것 같아요. 대충 읽으셨어도 뭐야 다 너무 딴소리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들어보셨을까요? 진짜 뭐 암 치료법 무슨 뭐 신약 개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신약 개발하는 연구원들이 저기 막 열대우림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식물에서 추출한 걸 가지고서 뭐 신약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에 아직까지도 인류가 다 100% 사용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신약 개발할 때 쓰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에서는 뭔 얘기가 하고 싶냐면 봐라 세상에는 진짜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이 사는데 그 각각의 식물들이 다들 나름대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화학 물질들을 다 각자 나름 생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식물이 있는 것만큼이나 다양한 종류의 화학 물질이 걔네들 안에 존재하지 않겠니? 이런 느낌이거든요. 좀 읽어볼까요? 아니 원래 동물들은 내가 동물이야. 그러면 내가 공격을 받으면 뭐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식물들은 발이 땅에 이렇게 딱 박혀 있으니까 누가 나를 공격했는데 이거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걔네가 쓰는 방법이라고는 독성 물질을 내뿜는다거나 뭐 맛없는 화학 물질을 내뿜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초반에 합니다. Plants are genius chemists. 식물들은 열나 똑똑한 천재적인 화학자들이에요. 화학 물질을 되게 잘 쓴다는 거죠.
They rely on their ability. 요 식물들은 어디에 의존하냐면 자기들의 이런 능력치에 의존하는데 manufacture, 제조하다죠. 만들어내다. chemical compound, 화학 혼합물, 화학적인 혼합물을 만들어내는 자기 능력에 의존해요. 뭐에? For every single aspect of their survival. 자기들의 생존의 모든 하나하나의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 for도 전치사인데 전치사는 원래 뜻이 되게 많잖아요. 저거 위하여라고만 하지 마세요. about처럼 되게 많이 써요. 이 식물의 생존에 관련한 모든 측면에 관해서 화학적인 혼합물을 제조하는 자기네 능력에 의존해서 산대요.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어쩔 거예요. 뭐 뿌리를 딱 뽑아가지고 발로 차겠어. 뭐 하겠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요 GEC가 원래 이제 육즙 팡팡, 육즙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식물이니까 이제 뭐 습기가 수분이 많은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약간 구체적인 뉘앙스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요. 파라 이렇게 되게 막 수분이 많은 이파리를 가진 식물이 있다고 치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서 이제 단서가 되는 부분을 한번 갈게요. 이제 빈칸 문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봐라 식물들은 이렇게 자기가 공격받으면 화학 물질을 생산해내면서 자기를 방어해 라는 얘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when you consider that 너가 만약에 대절을 고려해 보면인데 대절을 고려해 볼 때 그럼 대절의 내용이 뭐예요? Plants 이렇게 식물들은 solve almost all of their problem. 방법이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자기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뭐 때문에? By making chemicals. 뭐 때문에가 아니라 뭘로 인해서? 네. 화합 물질을 만들므로써만 자기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요. 아까 맨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Every single aspect. 모든 측면에 관해서 여기도 all of their problem. 모든 문제에 관해서. 그럼 이것도 질문. 요 make하고 아까 맨 위에 형광펜 침대에서는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화학 물질을 만들다죠? 아까 위에선 뭐라고 했다? manufacture, 제조하다. 똑같잖아요. manufacture. 그래서 식물들은 여기 대절 하나 나왔고 여기부터 대절이 또 나오는 거야. 대절 2개. 식물들은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자기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세상에는 거의 40만 종에 가까운 진짜 열나 많은 식물들이 지구상에 있다는 거. 이 2개를 네가 생각해보면 각각의 40만 종의 애들이 다 저마다의 화학물질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대절은 it's no wonder. 궁금하지가 않아. 궁금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it's no wonder that 그러면 대절이 당연하다. 식물들의 왕국은 빈칸하다는 게 당연하대요. 그럼 일단 그만큼이나 많은 화학 물질이 존재하겠죠. 40만 가지에 가까운 되게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읽어놓고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는데 1번부터 한번 보세요. A factory, 식물들의 왕국이 공장이래요. 근데 어떤 공장? That continuously generate clean air. clean air X 쳐요. 깨끗한 공기를 계속 만드는 공장이에요. 우리 앞에서 깨끗한 공기 얘기를 했나요? 안 했어요. 무관해. 일단 2번이 답이니까 마지막에 볼게요. 자, 3번. A silent battlefield. 굉장히 조용한 전쟁터다. 근데 그 전쟁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식물들이 야! 내가 햇빛 더 받을 거야. 저리 비껴. 내가 더 햇빛 받을래. 이러면서 애들 막 싸우는 전쟁터다. 햇빛 더 받으려고 애쓴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화학물질 얘기만 했잖아요. 무관. 4번. 마이크로. 엄청 작은 생명이니까 미생물이죠? 그럼 미생물들의 아주 중요한 서식지다. 미생물 얘기도 한 게 없는데 얘도 무관. 그 다음 5번. document, 일종의 문서인데 요게 이제 primitive가 원시적인이에요. 그럼 옛날 지구 초창기에 원시 땅이 어땠는지 원시적인 땅의 상태를 기록한 문서다. 옛날 얘기 무관해요. 자, 2번에 갑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2번에 보면은 dazzling이라는 형용사는 놀라운이에요. 와, 놀라운. 그 다음에 array가 이제 배열인데 이게 뭐냐면은 뭐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을 때 이렇게 일렬로 쫙
늘어났어요. 이렇게 쭉 늘어났어요. 이렇게 쫙 깔려있는 거 갖다가 우리가 array라고 해요. 쭉 일렬로 늘어선 거예요. 되게 많은 애들이. 그러면 유용한 써먹을 때가 많은 물질, 우리 substance가 물질이잖아요. 되게 써먹을 때 많은 물질이 정말 놀랍게도 쫙 펼쳐져 있는 것의 원천입니다. 이게 40만 종이나 되는 식물 그 개수만큼이나 많은 걔네가 사용하는 화학 물질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여기 네모 한번 쳐볼게요. substance, 물질. 자,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말을 그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하고 얘하고 똑같은 말일까요? 맨 위에서는 chemical compound라고 했죠. 화학적인 혼합물. 그게 곧 다른 말로 물질이니까. 물질들도 되게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대충 보셨어도 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2번 빼고 나머지는 다 너무 딴 얘기잖아요. 무관했어요. 이게 근데 오답률 5위인 문제였습니다. 33번. 그쵸? 라고 합니다. 34번인데 요게 이제 오답률 3위예요. 오답률 3위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단서가 어디 있냐면 그 빈칸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지우고 얘기할까요? 빈칸에 이제 들어갈 단서는 사실 빈칸 앞에는 별로 없고요. 앞에 느낌이 없고 빈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가 나오면 예를 들기 전에 그 예시를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장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서 for example 자 이거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문장 중간에 이렇게 콤마 찍고 있으면 얘가 맨 처음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시죠? 얘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러하다 해요. 그러면 이거에서 예를 든 거가 조금 일반화돼서 얘기된 게 바로 앞문장에 쓰여져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 빈칸이 빵 뚫린 거예요. 그 이 빈칸 어떻게 한다? 뒤에 예시를 읽어서 그 예시를 좀 더 일반화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괜찮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 메리토크라틱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아래 이제 별표 치고 줬는데 능력주의라는 뜻이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능력주의적인 게 뭘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대학에 이제 가야 해요. 아니 뭐 대학 좀 그런가? 그러면 회사에 이제 들어가야 돼. 내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려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대로 뽑은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뭐 누구 부장님 아들이 이렇게 걔를 딱 뽑은 거예요. 그러면 걔가 능력으로 들어간 거예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부장님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빠 백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능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능력주의가 뭐냐면 타고난 걸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대로 한다는 게 이제 능력주의적인 믿음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여기도 보세요. 여기부터 볼까요? We want to believe. 여러분은 시험지에 몇째 줄이야? 위에서부터 7째 줄 정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주의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절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성공이라는 거는 스포츠에서건 인생에서건 It's something we earn.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무언가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잖아. 그래야 안 억울하잖아. 내가 노력해서 얻으니까. 타고난 걸로 뭐가 결정되면 너무 억울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earn이라는 동사는 원래는 여러분 이게 돈 벌다라고 외우시겠지만 그냥 얻다라고 하시면 돼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는 거여야지 not something we inherit. 이렇게 물려받다, 상속받다. 우리가 물려받은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얻은 무언가다라고 생각하기 원하죠. 그게 능력주의 아닙니까? 얘네 둘이 반대말이네? 이거는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 물려받은 거. 얘는 내가 노력해서 진짜 내 실력으로 얻은 거. 반대죠. 근데 이제 여기 natural gift인데요. 얘가 이제 재능이고요. 내추럴은
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재능. 뭐랑 똑같다? 요 inherit하고 gift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능력주의적인 믿음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타고난 재능, 태어나 보니까 누구 아들이야, 누구 딸이야, 이런 타고난 재능 또는 the advantages they bring, 이런 타고난 재능이 가져다주는 이점들이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타고난 걸로 뭔가 다 결정되니까 당연히 우리의 능력주의적인 믿음을 되게 당황시키는 거 아니에요? 오씨 뭐야, 난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타고난 재능이 뭔가 결정해버리네? 오 당황스러워. 그쵸? 이럴 때 they cast doubt. 우리 cast는 들이우다예요. 좀 더 내려서 쓰자. 들이우다. 그리고 doubt가 이제 의심이니까 의심을 들이운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들이우다, 의심을 들이우다 이제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런 재능은 타고난 것들은 뭐에 이제 의심을 들이우냐? on the conviction, 확신 또는 신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다. 얘도 봐요. faith하고 conviction 바꿔섰잖아요. 똑같은데. 신념. 어떤 신념? 동격절을 꾸밉니다. praise, 세상 살면서 얻는 이런 칭찬과 보상은 flow from effort alone, 오직 노력으로부터만 오지라는 우리의 신념에 의심을 들이우잖아요. 난 타고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누가 이제 타고난 걸로 했다 그러면은 노력해서 내가 보상을 얻어야 된다는 내 신념에 의심이 들이워지는 거잖아요. 괜찮으세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빈칸에 들어갈 말에 근거는 없어요. 그냥 설명을 계속 한 거야. 능력주의가 이런 건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러한 당혹스러움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가 빈칸 안에 아직은 몰라요. 알 수 있는 게 없고 진짜 단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 예를 든다며요. For example, 예를 들어보겠대. 이런 타고난 것들이 주는 당혹감에 마주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대요. 그럼 이제 보자. 어떤 예시가 나오는지. 여기부터 잘 읽어서 뭔 말인지 캐치를 하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this can be seen, 예를 들면 이것은 보여질 수가 있대요. 어디서 나타난대요. 이 this가 의미하는 게 이제 빈칸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가 여기서 보여진다. 어디서? TV coverage에서. 그 cover도 원래는 뚜껑 덮다, 커버하다 또는 다루다, 그리고 보도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서 이 coverage가 명사로 보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림픽을 TV에서 보도하는 거에서 이런 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보도가 뭐에 집중을 하나 하고 보니까 less on the feet than on heartbreaking stories예요. 원래는 focus on이잖아요. focus on인데 비교급을 있었어요. 뒤에 거에 라기보다 than 앞에 거에는 덜 집중한대. 다시 자, 앞에 거하고 뒤에 거가 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뒤에 거에 보다 요 앞에 거에 덜 집중한다니까 뒤에 게 더 중요한 거잖아. 그죠? 여기는 집중 덜 하고 얘 더 집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볼까요? fit가 이제 업적이에요. 업적. 내가 이뤄낸 일종의 결과죠. 그럼 어떤 결과? The athlete perform. 여러분 얘가 명사고 얘도 명사인데요. 그러니까 막 영어에 명사가 이렇게 두 개 나와서 딸기 케이크처럼 스트로베리 케이크. 명사 두 개인데 의미상 덩어리가 잘 되잖아요. 딸기 케이크. 이럴 때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명사 두 개가 나란히 나왔는데 둘이 연결이 안 되면 이거는 묶으시면 돼요. 관계사가 생략된 거거든요. 목적격.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수행하는 업적에는 집중을 좀 덜 해. 결과는 좀 덜 보고 뭐에 더 집중하냐면은 heartbreaking story, 정말 가슴 찢어지는 슬픈 얘기들. 너 너무 고생했구나. 뭐에? 하드십, 고난과 장애물에 가슴 찢어지는 얘기에 더 집중하는 거야. 어떤 장애물? They have overcome. 야, 너 메달 따려고 진짜 완전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구나라는 그 가슴 아픈 얘기에 더 많이 집중을 한대요. 뭔 말이야? 과정하고 결과가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과 자체보다는 너 진짜 고생했구나 라는 과정에 더 집중한대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능력지 이 사회에서. 너 그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네가 노력해서 그 메달을 딴 거구나 라고 해야 당혹스러움이 덜 하니까, 덜 당황스러우니까. 이거랑 가장 비슷한 보기를 고르셔야 돼요. 이제 보기로 가봅시다. 자, 1번. 타고난 재능이 가져오는 그런 당황스러움을 마주했을 때 인간들이 이렇게 한다 그래 놓고서 예시로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랑 가장 비슷한 걸 고르면 돼요. 자, 1번. 여러분 서스펙트가 원래는 이제 의심하다라고 외우는데요. 앞으로는 그냥 think라고 외웁시다. 왜냐면 서스펙트는 만약에 서스펙트 삐리리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 거 1 거라고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럴 거라고 의심한다는 얘기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똑같아요. think. 근데 얘하고 이제 doubt가 있는데 얘도 의심하다라고 똑같이 뜨거든요. 근데 얘는 뒤에 나오는 삐리리가 아닐 거라고 의심하다예요. 얘네 둘은 정반대되는 느낌이에요. 어쨌건 서스펙트가 동사로 나오면 그냥 think라고 갑시다. 네. 자,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애초에 공평한 경쟁이라는 거는 가능하지 않다. 졸라 불공평해. 애초에 공평한 경쟁은 가능하지 않아라고 생각한다. 그게 과정에 더 집중한다? 이거는 무관하지 않아요? 얘는 지금 무관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2번. 답이긴 한데 다들 도덕적인? 이러고 얘를 끊고 지나갔겠지? 일단 마지막에 다시 올게요. 2번이 답이긴 한데. 3번. Put more emphasis on the result네요. 결과에 더 집중한대요. 뭐보다?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강조점을 준다? 반대잖아요. 3번. 이해되시죠? 4번. Believe that overcoming hardship. 고난을 극복하는 게 안 중요하대. 고난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했잖아. 반대예요. 4번. 5번. 이제 여기도 이제 보상인데 이 보상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natural gift. 타고난 재능. 이거는 노력이 아니고 타고난 거잖아요. 무슨 수저 막 이런 거. 그러면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 얻어진 보상을 중시한다? 반대죠. 우리는 과정을 중시하지 결과에 덜 집중한다 했거든요. 일단 3, 4, 5번은 다 반대인 거고 1번은 무관한 것 같은데 이게 도덕적인 얘기 느껴져요. 일단 2번 봐봐. 인플레이트가 부풀리다예요. 인플레이션 경제 시간에 들어봤죠? 네. 그럼 뭘 부풀리냐면 도덕적인 중요성 또는 의미를 부풀리는데 뭐의 의미? of effort, 노력. strive도 원래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거니까 노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 마음에 드는데 다들 이 도덕적인 거에 걸려가지고 얘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편견이 있어. 자, 모랄이 도덕적인인데 다들 그 모럴이란 단어를 들으면 약간 ethical, 윤리적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양심적으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막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도덕이라는 거를 사전에 딱 쳐보면 도덕이 뭐냐면 윤리고 나발이고 일단 도덕은 그냥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도덕, 바람직한 행동. 그러니까 이 모랄에 우리 너무 ethical, 윤리적인의 느낌만 주지는 말고 그냥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게 도덕적인 일인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 내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몰라, 포기해, 안 해 이런 거보다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해서 이겨내고 나가는 게 바람직한 일일 거잖아요. 그래서 노력과 애쓰는 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도덕적인 의미를 부풀려서 본다. 결과보다는 그래, 네가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바른 길로 갔구나라는 과정을 중시한다가 2번인 거죠. 여기 다들 낚인 거죠, 그러니까. 모랄도 너무 좁게만 보지 말고 그냥 바람직한 행동이다라고 좀 더 넓게 생각해 보시면 네, 나머지는 다 무관이나 반대인데 얘는 이제 적절한 거죠. 이해되세요? 괜찮으시죠? 글 속에서 근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상상의 나래를 적당히 펴세요. 너무 많이 펴시면은
글에 그런 말이 없었는데 다들 자기 생각대로 막 아무렇게나 생각을 해요. 마지막입니다. 42번. 이건 이제 오답률 8위에 빛나는 문제입니다. 자, 얘도 이제 답에 근거가 있는 부분을 좀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 보시면 as a neuroscientist라는 이제 말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지우고 가보죠. 일단 여기도 왜 중요하다고 제가 표시를 했냐면은 요게 어떤 사람의 이제 실명을 까고서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얘도 지금 백수가 아니라 신경과학자니까 학자잖아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듯이 그러면 얘가 하는 말도 필자가 말하려는 바에 봐봐 이 전문가도 이렇게 말했잖아. 내 말 맞지? 라고 하는 같은 방향성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얘가 뭐라 말했냐면 he tackles. tackle도 아까 이거 또 나왔네. 이거 다루다. 자기는 우리 뇌를 갖다가 뭘로 보냐면 어떤 기계로 보는데 인간의 뇌하고 기계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나는 우리 뇌도 기계라고 생각해. And does not see machine creativity. 그리고 이 사람은 기계의 창의성을 갖다가 as different. 다른 걸로 보지 않아요. 인간의 창의성이랑 기계의 창의성이 있는데 야 인간의 뇌도 기계랑 똑같고 기계의 창의성이 별로 다르지 않아 라고 본대요. 그리고 여기 디스가 지시어잖아요. 얘는 지금 뭐라고 했다? 인간의 창의력과 기계가 해내는 창의력이 똑같다. 뭐 다르지 않아.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여겨졌을 때 이 앞에 내용이죠. this way가 이렇게 봤을 때 the idea that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 That the human brain has a unique claim. 인간의 뇌만이 독특해. 얘는 짱이고 얘는 쩔이야 라는 인간의 뇌만이 독특한 뭐에 대해서? The creative talent. 창의적인 재능에 대해서 인간의 뇌만이 아주 독특한 주장 권리를 가진다는 이 말은 얘는 아니고 얘만 독특하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관점이잖아요. proper를 적절하니까 요걸 이제 improper, 적절하지 않다로 보셔야 요 앞에 거에 맞춰서 둘이 똑같은데 얘만 독특하고 얘만 할 수 있고 얘만 유일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unique.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으로 가셔야 해요. 그래서 42번 답이 4번이고요. 41번에 뭐 나온 김에 제목을 보자면 1번 machines that create를 묶으셔야 돼요. 기계는 기계인데 어떤 기계? that create. 창조하는 기계. 그러니까 기계의 창의성도 사람하고 똑같은 창의성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창조하는 기계가 창의성을 다시 규정해요. 요게 이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필자는 여기서 뭔 얘기가 하고 싶다? 이거. 인간의 창의력이랑 기계의 창의력. 자기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한다. 뭐 기계가 해내는 것도 창의적인 거 맞다. 인간만 그런 거 아니다. 네. 되십니까? 네. 뭐가 답이고 뭐가 답이 아닌지에 근거 찾는 연습을 하다 보시면 좀 더 객관적으로 글을 이렇게 보고서 아 얘는 답이고 얘는 답이 아니구나. 최소한 어떤 선지가 이거는 그래서의 내용과 반대되고 어떤 선지는 그래서 없던 말이니까 무관하다는 정도의 느낌으로는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세요. 네. 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또 4월 모의고사가 있으니까요. 그 기간에 어휘 실력 쌓으시고 정확한 해석도 해보시고 문제를 푸실 때도 항상 글 속에서 근거 찾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